체크하고 공 뺏어냈고 다시 한번 또 크로스오버. 아니 돌아왔어 세상에. 맙소사 이거 실화인가요? 경기에 불이 붙었네요. 뭐라고요? 단 38초 만에 3점 슛 3개를 전부 다 성공시켰어요. 슛 거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감을 완전히 잡았어요. 자, 이제 다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수비가 앞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디펜딩 챔피언이 무패 행진 중이었는데 말이죠. 그 어떤 팀도 이 팀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뉴욕 리버티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팀처럼 보였죠. 상대 팀들을 그냥 없는 셈 치고 밀어붙였으니까요. 그런데 6월 14일 케이틀린 클락이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룻밤에 8개의 기록을 갈아치운 그야말로 완전한 파괴였죠. 리버티의 완벽했던 시즌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버팀이 이 경험을 우승을 향한 청사진으로 바꿔놓은 방식 말입니다. 케이틀린의 복귀에 열광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CC 기록 파괴자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가봅시다. 케이틀린이 오른쪽 윙에서부터 왼쪽 윙까지 30피트가 넘는 거리에서 쏩니다. 로고 앞에서 크로스오버. 그대로 던져버리네요. 세상에, 그녀가 돌아왔어요. 다시 라인업에 합류했습니다. 뛸 준비가 다 됐다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신이 난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벤치에 있을 때도 상대 분석을 숙지하고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상대팀이 뭘 할지 예상하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준비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제가 뛰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마치 뛸 것처럼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랄까 좀 더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다시 코트에 나가서 뛸 생각에 정말 신나고요. 또 저희가 홈에서 그것도 한 번 진 뒤에 맞이하는 경기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디펜딩 챔피언이 모든 팀을 마치 고등학생 다루듯 휩쓸고 다니는 모습을요. 뉴욕 리버티는 6월에 들어서면서 후승 0패, 완벽한 무패 기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WNBA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팀이었죠. 매 경기마다 자신들의 클래스를 증명했고 승리를 거듭할수록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리버티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숨막히는 수비로 상대팀을 아예 박살내고 있었죠. 상대팀들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면서 경기장에 들어섰을 겁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그들은 혼이 나간 표정으로 완전히 지쳐서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리버티의 수비는 매 경기마다 점점 더 높아지는 통곡의 벽 같았습니다. 리버티랑 경기를 하셨었죠? 분명히 아쉬운 결과로 끝났는데요. 그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또 그걸 어떻게 이번 경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리버티가 주전 2명이 빠져서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요. 네, 제 생각엔 확실히 시간이나 점수 관리 같은 상황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죠. 아시다시피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 상대의 흐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요. 뉴욕 같은 팀을 상대로는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고 아시겠지만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상대에게 자유투를 내주는 매 순간이 다 중요하고요. 리바운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릴 여유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들을 상대했던 모든 팀이 자신감을 갖고 덤볐다가 완전히 기가 꺾여서 돌아갔거든요. 감독들은 몇 시간씩 작전을 짜는데 공을 들였죠. 선수들은 눈이 뻘개지도록 경기 영상을 돌려봤지만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했죠. 리버티 팀은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피켓롤 공격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수비는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으며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브리나 요네스쿠, 존쿠엘 존스, 그리고 브리아나 스튜어트는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른 올스타 선수들마저 평범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세 선수는 단순히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들을 막을 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코트를 지배하고 있었죠. 스튜어트는 코트 어느 곳에서든 자유자재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요네스쿠는 불가능해 보이는 슛을 성공시키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패스를 찔러주곤 했죠. 존스는 골밑을 철벽처럼 지키며
상대 센터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 팀과 처음 경기를 했을 때부터 배운 게 있고 또 최근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도 교훈을 얻었죠. 아시다시피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니까요. 제 생각에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을 거예요. 물론 저희도 C와 소피가 코트로 복귀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는 시작될 거고 저희는 코트에 나가서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을 겁니다.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들은 경기마다 상대를 대파했고 네로라는 스타 선수들마저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평균 승리 점수차는 그저 놀라운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리그 상위권의 강팀들조차도 속수무책으로 20점 차 대패를 당하기 일쑤였죠. WNBA 최고의 선수들마저도 뉴욕을 상대할 때는 마치 다른 종목의 선수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농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번 시즌에 저들의 독주를 막을 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방송에서는 그들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연일 화제였습니다. 기자들은 벌써부터 특집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죠. 개화의 주제는 더 이상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도전이라도 해볼 팀이 있기나 한 걸까 하는 것이었죠. ESPN WNBA 중계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무패 행진 중인 뉴욕 리버티가 올해 두 번째로 이곳을 방문한 가운데 저희는 경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가 오늘 경기에 출전합니다. 기이한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지난 5경기에 결장했던 그녀가 팀 역사상 최고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리버티를 상대하게 됩니다. 사브리나 요네스코와 동료들이 버티고 있는 이 중요한 커미셔너스컵 경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곳 경기장은 관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침내 피버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지만 분위기를 바꿀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인디애나는 선수들의 부상과 라인업 변경으로 아직 우승 후보다운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버티의 또 한 번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의 복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눈앞에 기회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의 시작과도 같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그 끈기에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알겠죠? 이 경기가 우리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경기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공격 기회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차근차근 점수를 쌓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쉬운 플레이부터 확실하게 해요. 알았죠? 서로가 더 나은 플레이를 하도록 돕고요. 좋아요.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요. 셋에 뭉칩시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WNBA의 역사를 다시 쓴 38초의 시간 말입니다. 클라크가 게임브리지 필드하우스의 코트를 밟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퇴사두근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그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선전포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플레이와 상관없이 코트 뒤쪽에 커닝햄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커닝햄의 기가 막힌 패스를 받은 케이틀린 클락이 두 명을 앞에 두고 슛을 쏘아 올립니다. 클락! 또 한 번의 장거리 3점 슛.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리버티 수비진은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습관 하나하나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클락이 경기 초반부터 슛을 던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슛을 성공시키는 영상도 수없이 돌려봤습니다. 그녀의 플레이에 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클락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수비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리에서 연속으로 터진 3개의 3점 슛. 첫 슛은 무려 34피트 밖에서 터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런 거리에서 슛을 던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하지만 클락은 마치 자유투를 던지듯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물이 깨끗하게 갈랐죠. 두 번째 슛은 31피트 거리였습니다. 결과는 똑같았고요. 세 번째 슛 역시 31피트 밖에서였습니다. 이쯤 되니 리버티 수비수들은 경악하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바운드는 피버의 차지. 커닝햄이 코트에 나뒹구는 상황. 케이틀린이 왼쪽 윙으로 빠져나와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스코어 24대 18. 피버가 앞서갑니다. 이번엔 오른쪽 윙. 또다시 30피트가 넘는 거리입니다. 역시 케이틀린 클락밖에 없네요. 소퍼스의 핸드오프 패스를 받아 로고 위치에서 크로스오버에 이은 슛!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경기장 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선수입니다. 단 38초 만에 9득점을 몰아치는 케이틀린. 던진 3점 슛 3개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냥 30점대 득점이 아니라 이 야투 시도들이 터진 거리를 좀 보십시오. 오늘 슛 감각이 완전히 물이 올랐네요. 게임브리지 필드하우스의 관중들은 슛이 림을 가를 때마다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팬들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었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소리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클락이 슛을 성공시킬 때마다 경기장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흥분으로 경기장 전체가 들썩이는 듯 했죠. 38초 만에 9득점. 이건 단순히 빠른 득점 페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프로농구의 상식을 새로 쓰는 수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한 쿼터 내내 뛰어서 9득점을 올리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클락은 그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그녀는 WNBA 역사상 이 기록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닝햄이 로고 위치에서 세상에. 하지만 이 패스로 클락이 3점 슛을 쏠 수 있었죠. 반대편 자유투라인 근처에 쓰러져 있던 그녀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네,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마린 요하네스의 맞대응 로고샷. 하지만 이게 바로 로고샷을 다시 쏘는 이유죠. 자, 슛 대결입니다. 다시 한번 화력전이 펼쳐집니다. 아니요, 브리아나 스튜어트조차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순수한 농구 예술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스튜어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농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선수지만 그런 그녀조차도 클락이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농구였습니다. 리버티가 타임아웃을 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클락이 이미 상대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였죠. 선수들의 몸짓에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9연승을 달리며 쌓아 올렸던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번 경기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며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클락이 역사를 새로 쓰는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나 잠깐의 슛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복귀를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죠. 리버티는 1쿼터에 11점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클락이 38초 동안 폭발한 후 점수는 24점,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의 힘으로 그들의 리드를 전부 지워버리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모델. 야, 지금부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클라크가 그냥 좀 잘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리그 역사를 새로 써버렸어요. 전반전 끝나기도 전에 혼자서 25점을 몰아넣었는데 이게 본인 커리어 사상 전반전 최다 득점이었죠. 이건 뭐 단순히 그날따라 슛감이 좋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5경기나 자리를 비웠던 클라크가 나 완전히 돌아왔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경기였다니까요. 자, 안쪽에 미첼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저 두 선수 호흡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리바운드. 서로 잡으려고 달려들죠. 클라크가 공을 따냅니다. 케이틀린이 속공으로 달리던 알리아에게 그대로 뿌려주네요. 골대 완전 가까운데 속임 동작 후에 가볍게 성공. CC가 AB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걸로 정말 눈을 뗄 수 없었던 캠브리지 필드하우스의 전반 20분이 마무리되네요. 피버가 53점, 리버티가 50점으로 팽팽합니다. 하지만 대기록 행진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쿼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클라크는 이날 3점 슛만 무려 7개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또 개인 신기록이었죠. 리버티 수비수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제 좀 막나 싶으면 또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냅다 던져서 그대로 림을 가르더라고요. 리버티 코치진은 계속 작전 타임을 불렀지만 한번 불붙은 그녀를 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케이틀린 클라크가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케이틀린 클라크가요. 브리아나 스튜어트를 앞에 두고 스텝백 3점 슛을 날립니다. 그리고 WNBA의 살아있는 전설
캔디스 파커를 뛰어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클라크는 최종적으로 30득점, 8개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걸로 개인 통산 세 번째 30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이상 경기를 달성하게 된 거죠. MVP만 2번에 올스타는 7번이나, 한 파커조차도 데뷔 후 2시즌 동안 이런 경기는 딱 2번밖에 못했거든요. 클라크가 방금 W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을 넘어선 겁니다. 단 45경기 만에 개인 통산 850득점을 돌파하면서 WNBA 역사상 4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시아 쿠퍼는 38경기가 필요했고요. 시몬 어버스터스는 39경기 만에 해냈죠. 클라크가 이제 이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득점 기계들 말이에요. 자자, 놀라지 마세요. 30득점에 8개,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그리고 3점 슛 7개라는 이 조합은 WNBA 역사상 이 스탯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선수로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단 한 경기에서 이 모든 수치를 기록한 선수는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 버드도, 다이애나 터라시도, 마야 무어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죠. 클라크는 이 엄청난 스탯 조합을 달성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단 45경기 만에 득점이든 어시스트든 50점 이상 만들어낸 경기를 9번이나 치르며 이 부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분야 1위는 다이애나 터라시인데요. 그녀는 10번을 기록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565경기가 필요했습니다. 클라크는 지금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라면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터라시의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리버티가 이번 쿼터 들어 먼저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리버티가 점수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힌 건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었어요. 상대팀이 3쿼터에 기세를 올렸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했다고 봐요. 어떻게든 그 흐름을 버텨내고 우리만의 흐름을 찾아야만 했거든요. 과거의 우리였다면 아마 그런 상황에서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항상 무너졌었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우리만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미첼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파울까지 얻어내네요. 오른쪽 윙의 빈 공간으로 바운드 패스가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열린 3점 슛 기회. 클라크가 텅 빈 레인으로 허락의 패스. 그대로 레이업 성공. 케이틀린. 소블리와의 맞대결에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죠. 클라크가 캔디스 파커의 기록을 깨고 데뷔 2시즌 만에 30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전년도 챔피언을 상대로 잘 싸운 경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클라크가 역대급 선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역대급 속도로 새겨넣는 순간이었죠. 이 리그의 젊은 선수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그 기준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가 진짜 특별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케이틀린 클라크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클라크가 신기록을 세우는 동안 동료 선수들도 각자 본인의 농구 인생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관건은 과연 동료 선수들이 클라크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경기력을 따라와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질문에 답했죠. 클라크가 꽂아 넣었습니다. 무려 17대 0 연속 득점 행진이에요. 케이틀린 클라크. 오늘 오후에만 벌써 3점 슛 7개째입니다. 오늘 시드니 선수 정말 대단했어요. 후반전에 정말 결정적인 3점 슛 2개를 터뜨려줬거든요. 아, 정말 멋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피버 102대 리버티 88. 케이틀린 클라크의 화려한 복귀전이었죠. 인디애나 팬들은 열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버는 2025년 시즌 리버티에게 첫 패배를 안긴 팀이 되었습니다. 렉스웰 선수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텝, 그리고 야투 성공률까지 모든 기록 부문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맹활약했습니다. 사실 헐은 조용히 자신의 농구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죠. 리그 전체 3점 슛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 주요 기록들 모두 개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곽코는 클라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팀 공격 전체의 활로를 뚫어줍니다. 헐의 3점 슛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피버는 정말 막을 수 없는 팀이 되어버립니다. 알리아 보스턴은 경기당 평균 4점,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유일무이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뽐내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단순히 골 밑에서 득점만 하는 전형적인 센터가 아니에요. 마치 포인트 가드처럼 패스를 뿌려주고
플레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한 수 앞을 내다보죠. 센터 포지션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그녀의 능력 덕분에 피버의 공격은 리그의 다른 어떤 팀과도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오스틴에게 완벽하게 연결되고요. 보스턴, 사벨리오의 몸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득점 인정됩니다. 왼쪽으로 속이고 오른쪽으로 돌파. 모든 걸 너무나 쉽게 해내는군요. 보스턴의 블록슛. 켈시 미첼은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슛으로 22점을 보태며 리버티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리버티가 승부수를 띄우려던 4쿼터에 미첼이 결정적인 득점들을 성공시켰죠. 뉴욕이 점수차를 좁혀올 때마다 미첼은 3점 슛이나 돌파에 이은 레이업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녀의 득점력은 클라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피버에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공합니다. 케네디 버크가 올 시즌 3점 슛을 놓치는 걸 보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성공률이 60%가 넘는 리그 선두인데 말이죠. 하지만 몇 개 놓치는가 싶더니 득점 인정. 넘어진 상태에서도 미첼은 환호합니다. 미첼은 정말 빈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예요.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코트 중앙으로 파고들었죠. 콜슨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발견, 패스를 찔러줍니다. 와, 정말 어려운 마무리까지 성공시키네요. 시드니 콜슨은 벤치에서 나와 10점, 6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투입돼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제 몫에 다했죠. 주장 선수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그녀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팀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콜슨의 이런 활약은 피버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이틀린이 벤치로 물러나고 콜슨이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절묘한 백도어 패스에 이은 미첼의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볼은 막힘없이 돌았고 수비는 숨막힐 듯 했으며 모든 선수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피버는 리버티가 자신들의 경기 운영에 휘말리게 만들었습니다. 영리한 수비 전술 변화로 뉴욕의 주 공격 루트인 픽앤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리버티가 평소에 재미를 보던 미스매치 상황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승을 노리는 팀이 보여줘야 할 경기력의 정석이었습니다. 스타 선수들은 이름값을 해줬고 조연 선수들의 활약은 그 이상이었죠. 스테파니 화이트 감독은 팀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끈끈해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죠. 이런 팀 우선 정신이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냈고 오늘 경기에서 그 위력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선수가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낼 때 피버는 단순한 강팀을 넘어 우승 후보로 거듭납니다. 팀의 케미스트리는 누가 봐도 완벽했고요. 경기 운영은 흠잡을 데 없었고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좋았어. 아니,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 팀에 정말 필요했던 승리야. 피버 스타일로 이겼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하자. 이건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피버가 WNBA 전체에 우승 공식을 찾아냈다고 선언하는 경기였죠. 클락이 8개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동료 선수들은 개인 통산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버티의 완벽한 시즌은 막을 내렸지만 더 중요한 건 피버가 자신들의 농구를 할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클락이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동료 선수들이 새로운 경지에 오르면서 2025 시즌은 훨씬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피버는 5승 5패를 기록하며 커미셔너스컵 동부 컨퍼런스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팀이 모든 게 착착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우승 후보감입니다. 케이틀린의 복귀가 기대되신다면 아래 댓글로 CC 기록 파괴자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전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놓치는 영상이 없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